네, 현재 시간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은 정말 유지될랑 말랑 아주 강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보합에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485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811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의 주요 핵심은 무엇일지 변영인 대표 이성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처럼 뚜렷하게 무언가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시장이긴 해요. 예, 그래도 각각의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좀 강했는데 과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테마가 있는지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두 가지 골라봤어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와 함께 강한 자율주행차주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신재생에너지가 강했다면 오늘은 또 원전이 강합니다. 이 두 테마 실체가 있는 테마인지 우리가 믿고 투자해도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자율주행차주들이 그 법 개정을 앞두고서는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17일부터 시행된다는 그 법이 뭐길래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걸까요? 이제 보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행자 지위를 부여할 때도 약간의 허들이 있는데요. 무게는 500kg 이하, 그다음에 폭은 80cm 이내, 그다음에 5에서 15km 이하의 이동 속도로 보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운행 안전 인증과 여기에 더해져서 보험 의무 가입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선은 제도 개편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시행이 됐을 때 우리가 주행을 해봤을 때 좀 사고적인 요인이나 그런 부분이 뭐 발생을 하는지 그런 점에 따라서 좀 보완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산업 측면에는 긍정적이나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법이라던가 규제,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상용화를 우리가 꿈꿔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거리에 로봇이 돌아다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영현 대표님 또 여기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늘 테마주들의 상승 배경에 한 몫을 했나요? 우선 뭐 영상 데이터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뭐 비단 최근에 뭐 자율주행 로봇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 뭐 초상권 부분 그리고 저작권 부분과도 좀 관련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 개인 정보 보호법 관련된 이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제 샌드박스를 좀 완화해 주겠다. 근데 이게 무조건 완화가 아니라 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즉 안전성을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숙제를 좀 안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그동안의 어떤 기술 고도화를 상당히 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관점에서 좀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뭐 로봇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가 좀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준 것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이 이슈가 연속성이 있을 이슈냐 이거거든요. 17일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반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과연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실상 너무나 먼 미래 이야기 같아서 뭔가 이슈로는 움직이지만 연속성이 정말 전무한 자율주행차 테마거든요. 이번엔 좀 다르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자율주행이 최근에 뭐 지금 강했다가 사실 또 안 좋았다가 다시 오늘 좀 좋은 흐름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상용화 관점이에요. 자율주행차가 어떤 이 기술 부각 이슈 이후에는 뭐 레벨 3의 상용화 기대감이 뭐 연내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해줬는데 다시금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이 레벨 3 상용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기한 연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간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고속도로에서의 어떤 속도 이 완화 부분이 지금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슈인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 컨퍼런스 콜에서는 발표를 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난 이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혼다라든가 벤츠, BMW가 지금 레벨 3 인증을 좀 받았는데 이게 시속 60km 안에서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를 좀 달리면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80km도 이 과연 좀 높은 이 속도 구간은 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완전한 어떤 자율주행의 부분적인 어떤 상용화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뭐 상용화가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지만 오늘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어떤 이 추세를 좀 전하는데 또는 기술 고도화 이후에 사업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만 말해서 그러니까 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뉴스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동의하세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네. 네,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산업의 성장도를 보면 도입기 수준입니다. 네, 도입기 수준에서 초도입기에서는 보통 한 2배 정도 시세가 났다가 이 도입기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기업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실제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단에서 우선은 레벨 3를 구현해 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자율주행이 뭔가 실행되고 정말 돈으로 찍어내기에는 거쳐야 될 산들이 많아서 네. 정말 여기를 믿고 투자하기에는 나의 몇 년을 바쳐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제가 투자를 못했거든요. 근데 네. 뉴스가 나오면 되게 또 상승폭이 워낙 커요. 네. 그래서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테마라 두 분에게 여쭤봤고 그와 함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원전주도 오늘장 강해요. 어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강했다면 네. 오늘은 원전 테마가 강하던데 뭐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점이겠죠. 그럼 그거 굉장히 호재 아니에요? 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데 나아지는 걸 보여줘야겠죠, 이제. 아.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라는 점 여기도 같아요. 많아요? 네, 많은 점이 우선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비용단으로 인해서 네. 소형 모듈 원전의 수주 같은 경우가 딜레이가 되었다는 점이고 우리나라 원전 수주 같은 경우도 뭐 뉴스케일 파워와 협의 단계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산이 넘어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원전 수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빠질 요인은 없지만 수주로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걸린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 좀 단순히 좀 기술적인 반등 요인으로 저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오, 뭐 투자 의견 묻기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하게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보인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나아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전을 건설하고 여기서 그 에너지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율주행의 그 오랜 시간과 좀 유사한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원전 테마거든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정부에서도 좀 탈원전을 반대하려는 기조가 나타났고 네. 해외에서도 신재생으로 다 바꾸려고 했더니 에너지가 없어서 안 되겠다. 우리 원전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체감을 했던 한 해였잖아요, 작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전이 실제로 수주가 늘어나고 실적이 찍히고 있는지 요거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뭐 수주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지금 단순하게는 좀 부재가 된 부분이 아닌가. 없다고요?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폴란드, 체코에 대해서는 뭐 협력의장에서도 체결을 좀 하면서 수주 좀 정말 할 수 있는가. 전체 뭐 폴란드의 수주 규모는 10조에서 30조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좀 되고 있고요. 체코의 경우는 이제 9조 원 규모인데 최근에 뭐 입찰 서류를 좀 제출했다라고 좀 발표는 됐지만 아직 수주가 확정되거나 가시화된 부분은 없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1조 원 수주 부분은 이게 단독 수주가 아니라 이 컨소시엄 수주예요. 뭐 이탈리아랑 캐나다랑 합작해서 수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뭐 원전 이 부품을 좀 교체하는 작업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수주 부분은 파일을 좀 나눠야 되는 어떤 이슈 때문에 이게 크게 뭐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좀 주진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 지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의 이연 비용 그리고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무산되는 프로젝트 또는 뭐 축소되는 프로젝트 하에서의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다. 풍력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확보된 수주라기보다는 확보해야 될 수주전, 뭐 수주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 불확실성, 이 부분이 잘 돼서 수주로 좀 이어지면 기대감을 좀 더 수반하고 이후에 실적이 반영되는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공백 이후에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업황에 영향을 좀 더 받는 것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지난 연말까지는 그래도 무언가 좀 수주와 관련해서 체결되는 속도가 보여지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좀 잠잠하다. 모멘텀도 약간은 부재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은 자율주행과 원전 안에서 어떤 테마를 선택했을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자율주행차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두 분의 생각 보시죠.
자율주행차로 두 분 모두 다 골라주셨습니다. 지금 원전보다는 자율주행 테마가 더 믿을만해 보인다라는 건지 아니면 원전이 그만큼 매력이 없다라는 건지 좀 들어볼게요. 변영현 대표는 현대오토에버와 모트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선택했고요. 이성 이사님은 퓨런티어와 현대오토에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님. 네. 원전 자율주행 중에서는 뭐 고민할 여지 없이 자율주행이었습니까? 제가 원전 업종을 상당히 선호했습니다. 네. 선호한 상황인데 원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게 뭔지 고민을 했고요. 가깝게 뭐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는 자율주행을 택했습니다. 그럼 이 자율주행 세 가지를 골랐을 때도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쪽 아닌지 근데 그중에서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또 실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 세 가지를 고른 기준은 그러면은 뭐 성장성이에요, 차트예요, 실적이에요? 우리가 실적이 가장 먼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택했어요. 그 부분이 그 IT 쪽에 봤을 때도 HBM이 새롭게 생겨났을 때 가장 핵심 부분이 프리미엄 기판이랑 장비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수페타시스랑 한미 반도체 주가가 가장 강했죠. 네.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입기 단계에서 성장기로 나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같은 경우가 부각된단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세 종목을 그런 기준에서 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퓨런티어를 탑픽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회사의 강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카메라 모듈의 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예요. 네, 하나다 보니까 실제 자율주행단이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이쪽 단에서 세 갈래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는 레이다, 라이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 증대 요인도 성장기로 가는 단계에서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 2 기준에서 카메라가 7개에서 8개 쓰이는데 레벨 3 기준에서는 한 12개 이상 필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매출의 증대 요인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마진은 추후에 따져보는 거고요. 성장 단계에서 이제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퓨런티어 주가 보겠습니다. 오늘 현 구간에서 10%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요.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이 3일 만에 단숨에 주가가 한 20% 이상 올랐어요. 그럼 이 가격대는 약간 박스권의 상단에 부딪혀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목표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박스권 상단이 맞고 지금의 추격은 아닙니다. 지금 네.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지금의 추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이틀 정도의 상승은 테슬라 반등에 영향을 받았고 지금은 짧게 이제 뭐 샌드박스 규제 같은 경우가 바뀔 수 있는 점이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130억대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대입해 봤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2,200억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매수가는 한 32,300원대. 그런데 이 부분을 짧은 매매로 대입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을 드리는데 시가총액 2,200억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5,000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퓨런티어 현 구간에 바로 따라 들어가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3일 연속 올라줬기 때문에 한 32,000원 선에 내려와 준다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변영현 대표님의 현대오토에버는 탑픽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성 이사님의 선택 안에도 있었어요. 네네. 현대오토에버의 가장 큰 강점, 모멘텀 어떤 걸까요? 일단 시총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좀 넘어가는 단계까지 간다면 정말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 좀 많죠. 뭐 통신 관제, 그다음에 뭐 고도화된 기술로 뭐 모듈 이외에 레이더, 라이다 기술까지 다 망라할 수 있는데 일단 현대오토웨버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레벨 3의 어떤 상용화 관점에서는 가장 큰 이 소프트웨어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용화 관점에서는 가장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해봤고 단순하게 이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의 탄력이 좀 더 강하지만 이후에 실적이 반영되는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은 그래도 아직 그 현대오토웨버의 경우 최근에 뭐 낙폭도 굉장히 좀 심했고 이런 부분들 좀 고려했을 때 현 구간도 아주 뭐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
최근 3년간의 어떤 매출 증가 포인트를 보면 지금 한 13%에서 18% 그리고 최근 3분기 기준에서는 22%대까지 올라왔다는 부분,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확장성 관점에서는 조금 더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차가 돌아다닌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또 현대차가 네. 분명히 이 시장을 잡으려고 노력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관련 있는 기업들 쪽에서의 수혜도 기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그럼 변영인 대표님이라면은 요거 단기로 보고 가시겠어요? 중기, 장기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율주행차의 어떤 시대는 완전 자율주행을 좀 이뤄내기 위한 이 과정, 이 산업의 도입 초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2차 전지와 좀 동일한 양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도입 초기에 대한 기술은 고도화가 됐지만 완전 자율주행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제도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 부분들을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 좀 저는 다소 긴 호흡으로.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점진적인 관심을 갖기엔 좀 충분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저는 지금 최근 주가 부분이 한 14만 원대 상단에서는 뭐 지금 15만 원 구간, 14만 원에서 15만 원 구간에 뭐 하회한다면 이 구간에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전망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의 목표 주가는 21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3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분이 선택한 탑픽 안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또 마침 두 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셨고요. 네. 현재 20% 넘는 급등에 12,87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이성 이사님이 오늘장 퓨런티어 들어갈 가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급등을 해도 상장 이래 너무 많이 빠져서 네. 현재 가격적으로 접근 가능한 타이밍 아닐까요? 거래는 터졌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가는 한 23% 정도 올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규 상장주는 고려해야 될 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8월 22일에 상장을 했죠. 그러면 11월 22일 같은 경우가 3개월 락업이 풀립니다. 예,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체크를 못 해봤다 보니. 그런데 여기에서 11월 22일 같은 경우는 3개월 락업이 풀리는 물량이 만약에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한 3%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정이 17일 내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세는 하루의 연속성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상한가에 도달 못하고 시간외로 만약에 시세가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주가가 여기에서는 좀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굳이 무리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입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약간 좀 날이 선 상태로 네. 스마트 레이더 내려가고 있을 때는 조용하더니 오늘 급등하니까 또 이때다 싶어서 추천하는 겁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다행히 추천은 현 구간의 추천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그 자율주행을 다룰 때 말씀은 드렸었죠. 네. 그때 탑픽은 아니었어요. 예, 탑픽은 아니고 신규주는 매매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초반에 시세가 낮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 오버행 확인할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실적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사도 괜찮지 않을까는 제 질문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심하자. 새내기 주니까 락업 물량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물론 상장일에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한 건 이성웅 이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두 분 모두 다 자율주행과 원전의 대결에서는 자율주행 테마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겠다라고 선택해 주셨으니까 오늘의 탑픽들 눈여겨보세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